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월요일은 백조 커플과 함께하죠. 뉴스라이더 백지원 리포터 그리고 경남 변호사회 조아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대타로 처음 함께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백조 커플 두 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그냥 백조 커플 아니고요. 백유리 아나운서까지 투백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백조. 좋습니다. 네. 여자 셋이 모여서 방송하는 일도 드문 것 같은데 너무 맞아요. 영광이고요.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윤동현 아나운서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투백조와 함께하는 직송 뉴스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종부세 폐지설입니다. 이른바 종부세는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고가의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요, 비싼 집이나 토지를 소유한 부자는 조금 더 세금을 많이 낸다. 이런 취지로 지난 2005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재작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가 대폭 이제 완화가 됐죠. 근데 이 완화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의 기준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납부를 결정하는 대상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그리고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다가구 주택자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 종부세 납부 기준이 올라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내는 사람, 이제 과세 대상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가 41만 명이었고요. 총 고지된 세액은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수가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방 재정도 같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종부세 하면은 부자를 인증하는 세금이다.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또 농담조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방금 종부세가 이제 완화되면 지방 재정이 휘청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종부세가 가진 가장 특수한 성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부세와 지방 재정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종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종부세는 이제 매년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공시 가격이 합계액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 종부세는 중앙에서 걷어서 지방의 부동산 교부세로 나눠주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가 완화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동산 교부세의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참여정부였던 2005년도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꾸준히 종부세 장기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역대 정권 성향에 따라서 좀 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종부세 자체가 이중과세다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헌이다 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종부세 납부 의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했던 청구인들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여러 가지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과잉금치 원칙이 위반되고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가 뭐냐 하냐면 그 세금을 부가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공시가격은 법상 종부세 그 부과 기준이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 기준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왜 법률에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느냐 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종부세법이 정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법률에 그 기준이 있고 법률을 계속 바꿀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뭐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 주택 수나 주택이 있는 장소가 또 조정지역 대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화하고 있는 것, 이거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 부과 취지가 시장 안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실수요자를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법 정책에 비추어 보면은 뭐 문제되지 않고 적합한 적합한 수단이다라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종부세 폐지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이 방송에서 잇따라 종부세 폐지와 또 세제 개편 입장을 잇따라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닷새 뒤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폐지 법안을 공식 발의했거든요. 사실상 종부세 폐지설이 급물살을 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잇따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소위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이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22대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내 일부 지도부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민주당에서 먼저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왔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선 좀 거의 이념과도 맥을 같이 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목할 점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폐지 주장이 나온 점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고려가 컸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정부에서 지금 종부세 대폭 강화됐지 않았습니까? 이때 민주당이 2021년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좀 패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2대 총선에서는 물론 승리를 좀 하긴 했지만 서울 강남 지역에서 유난히 약세를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수성에 실패를 했죠. 때문에 일부 지도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설이 나왔다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서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에서도 지역 표심을 고려해서 종부세 폐지보다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야 모두 선거 표심과 연관지어서 종부세를 보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치적 셈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의 과세 목적이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예 폐지가 된다면은 지방 재정에 좀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종부세는 이제 중앙에서 걷어서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종부세가 사라지면 교부세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종부세를 대폭 감면해주면서 지방으로 가는 세수도 2조 8천억 원 넘게 줄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또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동구와 서구를 비롯한 부산 원도심 지자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놨고요. 울릉군 의회는 종부세 폐지설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결의안을 또 채택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지역 경남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시군들의 재정 자립도가 좀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경남 상황 좋지 않습니다. 올해 전국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가 43% 수준인데요. 특히 경남은 더 떨어집니다. 네. 도내 시군 재정 자립도가 18%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경남의 시군들이 이제 지난해에는 부동산 교부세 얼마나 받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도내 시군에 교부된 교부세는 지난 2020년 2천억 원대, 2021년 4천억 원대, 그리고 2022년 6천억 원대에서 지난해 3천억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종부세 완화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경남의 종부세 납부 인원이 전년도보다 56%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주 급감했고요. 예. 이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시죠. 종부세 폐지로 인해 정부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세금 인상이나 공공 서비스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을 볼 때 2022년 대비 56.3%가 감소한 1,454명입니다. 경남에서는 약 1,210억 원이 부동산 교부세가 급감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 2022년 대비 34%가 감소되어 2,052억 원이 깎인 3,991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네. 부동산 교부세가 그럼 그동안 지방에서 어떻게 쓰여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사실 특별한 목적을 지정하고 있지 않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살림살이 아주 요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돈이죠. 급할 때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폐지가 될 경우 경남은 사실 직격탄을 맞는 꼴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뭐 합천이나 거창, 함양 이런 돈의 대부분의 군 지역들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 참 이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 논의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종부세가 폐지가 되면요,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의 집값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마련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건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정상철 원장의 얘기입니다. 만약 그 종부세를 폐지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서울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고 또 지방에 있는 집들은 처분하고 이른바 그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지방 주택 가격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종부세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고 가뜩이나 그 어려운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서 이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재산세와 통합하자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재산세는 사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걷어봤자 그 지자체에 귀속이 되는 거라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뭐 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이제 종부세 폐지안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김은혜 의원의 주장으로서는 지금 종부세 제도가 변함없이 계속된다 하면 이제 피해를 수도권 중산층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종부세 제도가 현재와 같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10년 뒤에는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30%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2040년이 되면 60%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와 함께 재산세 개정 추진해서 지방 재원 충당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종부세 재산세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 쪽에 비싼 집들 많잖아요. 예. 재산세도 서울로 더 많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재산세 규모도 서울 쪽에 쏠림 현상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도권 재정 쏠림화를 더 가속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부가 이달 중으로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폐지나 완화가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뭐 상속세 감면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점쳐지지만 네. 지금 여소야대의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종부세가 이제 폐지될 경우에 지방 재정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을 따지기보다는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시대적 과제에 또 지역의 민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직속 뉴스 다음 뉴스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친족 상돌의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친족 상돌의 규정 사실 많은 분들이 쉽게 들어보진 못하셨을 예.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가족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나 또 박세리 선수의 가족 간 금융 분쟁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친족 상돌의 규정도 덩달아 화제가 되는데요. 최근 친족 상돌의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친족 상돌의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네.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친족 상돌에는 1953년대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제 친족 내부 문제 국가 간섭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거고요. 예. 친족 간,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 자식, 배우자, 동거하고 있는 친족, 동거 가족 사이에는 절도나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을 면하겠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장 적용은 중지된 거고요. 일단 이 규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 처벌하게 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해버리는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 재판 절차, 진술권 이런 부분 침해한다고 봐서 이제 헌법 불합치된다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사기든 횡령이든 가족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연예인 또 네. 스포츠 선수 그렇죠. 뭐 실명을 거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박수홍 씨나 박세리 선수의 그런 가족 관련의 소송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헌재의 좀 불합치 결정이 실제 사건의 처벌로까지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헌법 불합치 결정 나고 가장 이제 국민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박세리 씨 사건이나 박수홍 씨 사건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뭐 박수홍 씨의 경우에는 형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동거하지 않는 이상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예. 그래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다만 박수홍 씨 아버지가 자신이 이 돈 관리를 했다 이런 주장했었어요. 예. 이게 이제 친족 상돌의 규정 근거로 박수홍 씨 형을 보호하고자 했던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박수홍 씨 형이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박세리 씨의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설명드린 것 같이 이 사건 피해자 박세리 개인이 아니라 박세리 씨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뭐 계속해서 재판이나 수사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 부모 자식 간이나 배우자들 사이에 이런 재산 범죄 일어나는 경우에 고소되나요 하는 질문 많은데 현실적으로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보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는 존중하면서도 또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적용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직속뉴스 여기에서 한번 마무리해 볼 텐데요. 지금까지 뉴스라이더 백주연 리포터, 조아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